오늘 신문입니다. 10년 넘게 우리나라가 OECD 1위를 지켜온 항목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항목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자, 10년 동안 1위를 놓치지 않은 분야 바로 자살률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28.5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OECD 평균이 12.1명입니다. 평균으로부터 편차가 아주 상당합니다. 2배가 넘습니다. 과연 제목처럼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걸까요? 신문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 마지막 카드라는 오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주에 몰린 사람이 마지막 카드로 자살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부터 여성의 경우는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정자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칼을 드는 등 자살을 미화시키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노인에 대해서도 좀 자살이 너그럽게 대하는, 자살을 관용하는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문제입니다. 연예인의 자살을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는 효과가 있죠.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자살 방법을 알려주는 이 언론 보도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자살 징후를 알아채는 방법인데요. 10대, 20대, 30대, 40대 각자 연령대별로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들이 그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족들이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이, 전체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오늘부터 20일간에 걸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사상 최대 규모로 672곳에서 대상으로 실시가 되는데요. 여야는 모두 모범 국감을 하겠다고 입은 모았지만 반복되는 문제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국감의 5대 꼴불견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묻지마 폭로, 자 그리고 호통과 막말의 갑질, 무차별 증인 세우기, 또 감사를 가장 했지만 사실은 지역구의 민원을 챙기는 민원성 감사, 또 앞에서는 질책을 하고요, 뒤에서는 함께 웃는 끼리끼리,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리부동 등을 꼴불견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번 국감은 세월호법 협상으로 준비 기간이 아주 짧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죠. 제목처럼 국감을 우리 국민이 감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 함께 보시죠.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카톡 촌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모바일 메신저 상품 거래 시장이요, 약 한 4천억 원의 규모로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표처럼 고가의 제품들을 선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위니아 김치냉장고 가격을 봤더니 200만 원이 넘습니다. 삼성 TV는 230만 원 넘고요. 참 고가의 제품인데 이런 고가의 선물을 메신저를 이용해서 은밀히 보낸다면 자, 다양하게 아주 부정직한 일에 이용이 될 수가 있겠죠. 특히 선물함을 삭제만 하면 흔적이 안 남는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입을 닫으면 적발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자, 또 거절 기능이 없어서 선물한 사람도 그냥 준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받은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요. 자,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법과 규범도 함께 성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상금이 고무줄 상금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 아인슈타인은 지금 가치로 한 계산해도 3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작년에 힉스 입자 존재를 확인한 힉스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차이는 재단 운영 수익이 갈랐는데요. 노벨상의 이모저모 정리해봤습니다. 노벨상 디자인 어떨까요? 앞면은 이렇습니다. 이 노벨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평화상과 경제학상은 디자인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뒷면은 이렇게 제각각이었습니다. 30년간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나라를 살펴볼까요? 역시 미국이었습니다. 116명이나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독일을 제치고요, 3강에 들었습니다. 유대인도 많았습니다. 54명입니다. 그럼 역대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은 분 누구일까요? 퀴리 부인입니다. 자, 여기 있군요. 퀴리 부인입니다. 퀴리 부인, 존 바딘 등 2개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퀴리 부인은 또 남편, 딸, 사위 등도 노벨상을 받아서 그야말로 노벨 패밀리였습니다. 자, 이 좋은 노벨상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 정권에서는 이 독일인이 노벨상을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밑에는 3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상을 수령했고요. 대신 상금은 수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노벨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의 순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톰슨 로이터에서 화학상에 우리나라 유령 교수를 유력 후보로 선정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이었습니다.